안녕하십니까. 마음을 진맥하는 한의사 이명택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꼭 저녁 먹고 나면 뭘 이렇게 하나 먹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컨디션이 조금 좋고 몸을 좀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날 때는 견과류를 집어듭니다. 사실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있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기도 하고 또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또 맛도 있고 크게 몸에 알러지 있는 몇 분 빼고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견과류를 주로 먹는데요. 뭐든 그렇겠지만 이 견과류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견과류를 잘 먹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견과류는 특별한 조리 없이 우리가 집어 먹으면 되니까 편안하게 편리하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딱 하나 견과류 먹을 때 조금 불편한 게 껍질이 문제잖아요. 까는 게 귀찮아서 어떤 때 보면 어머님들이 껍질 다 이렇게 까서 어른들 드리고 하는 것도 제가 봅니다. 근데 이렇게 껍질을 미리 까놓는 것은 견과류에게 약간 독이 되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견과류 속에 있는 지방은 온도와 습도에 무척이나 민감한데요. 그래서 요즘처럼 덥고 습한 이러한 여름 날씨에 노출이 되면 껍질을 깐 견과류는 금방 산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패된 지방은 우리 몸에 독으로 작용합니다. 여기다가 견과류를 잘못 보관했을 때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곰팡이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아플라톡신은 어떻게 보면 발암물질의 한 종류이기도 한데요. 이게 가열해도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견과류에서 이렇게 드실 때 약간 냄새도 좀 이상하고 맛도 조금 신맛 비슷하게 오래된 묵은 맛 같은 것이 느껴지면 드시지 말고 아깝더라도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끔 견과류에서 우리가 그걸 쩐내라고 하잖아요. 또 아깝고 하니까 다시 한번 볶아 드시거나 아니면은 멸치 같은 거나 이런 같이 넣어 가지고 그러시지 마시고 일단 산패됐다 싶으시면 쩐내 나거나 맛이 없거나 하면 버리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이 견과류가 독이 되지 않게 보관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일단 견과류에도 보면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확인하시고요. 또 껍질을 깠다면 껍질 깐 견과류는 상온에 이렇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가능하면 껍질 까지 않은 상태로 잘 밀봉해서 공기와 절 접촉하게 한 다음 냉장이나 냉동을 통해서 보관하시면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늘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든 과하면 덜 좋다. 이게 있잖아요. 맛도 좋고 몸에도 좋고 굉장히 좋지만 과하게 드시는 것은 덜 좋을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땅콩 같은 경우 100g당 열량이 567kcal이고요. 호두는 100g당 652kcal, 아몬드는 100g당 약 600kcal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피스타치오 넛도 100g당 576kcal입니다. 고소한 맛에 자꾸 먹다 보면 계속 먹게 되고 또 어떤 때 저는 캔맥주 하나 까가지고 더 많이 먹기도 하고 이런데요. 그렇게 많이 드시다 보면 비만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고열량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안 드시면 안 되고요. 조금씩 정해놓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미리 먹을 양을 조금 이렇게 정해드리면 호두는 하루에 3개에서 5알, 땅콩은 한 15개에서 20알, 그리고 아몬드도 약 한 20알 정도를 드시면 좋은데 한 번에 드시기보다는 3번이나 5번에 나눠 드시면 더 좋겠습니다. 특히 다이어트 간식으로 각광을 받는 아몬드 같은 경우는 불포화 지방산 뿐만이 아니라 단백질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도 함유되어 있고 유산균 중에 유익균의 생육을 촉진하는 프로바이오틱 성분인 이눌린, 락툴로우즈, 그리고 올리고당 같은 것들도 함유되어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뭐 하루 견과 이런 것도 제가 좋아하는데요. 보면 거기에 견과류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은 크랜베리나 건포도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건포도나 뭐 크랜베리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들은 당분이 높아서 맛은 있지만 당뇨나 이런 거 있는 분들에게는 좀 덜 좋을 수 있으니까 단순하게 견과만 있는 것들을 골라 드시면 더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견과류를 먹을 때 여러 음식들과도 함께 먹잖아요. 멸치볶음 할 때 뭐 땅콩을 같이 볶는다든지 아니면 술안주로 견과류하고 치즈, 육포 이런 것들 함께 드실 때도 있는데, 사실은 이 식물성 불포화 지방산과 그리고 동물성 지방이 합쳐지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뭐 이런 술안주라든지 뭐 멸치볶음에 땅콩이나 견과류 넣은 것을 우리가 막 엄청나게 많이 먹는 건 아니니까 그런 정도가 있다 정도로 아시고 조금씩 줄여 드시고 조금 구분을 하셔서 따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 견과류에 알러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브라질 이라든지 타이거너트 같은 뭐 이색적이고 또 몸에 좋다는 이런 견과류들이 많아요. TV나 뭐 홈쇼핑 같은 데서 선전한다고 했을 때 좋다고 무조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일단 조금 드셔보신 다음에 몸에 알러지가 없고 먹었을 때 컨디션도 좋다 싶으시면 조금 양을 늘려나가는 것, 이렇게 먹는 것이 하나의 또 지혜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사항들 잘 숙지하셨다가 건강하고 맛있게 견과류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유익하고 건강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